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2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오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네, 장마가 아주 크게 비를 우리는 어제도 해서 스콜처럼 그냥 집중호우가 나타나는데 비 피해들이 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한 인명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시장 막판의 상승력을 더욱 강화시키면서 어제에 이어서 상승으로 마감하는 그런 즐거운 아침, 나름대로 의미 있는 아침이다. 하지만 내일 CPI 이벤트를 앞두고 정중동하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났죠. 결국 내일 발표될 CPI가 단기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건데 생각보다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다. 이런 생각들이 시장에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란 말을 제가 여러 번 드리죠. 네, 썸머넬레 이제 마지막 30% 구간이 여기서 잘 버티고 바닥을 견고히 한다면 다시 마지막 30%에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을 통한 이후에 주가는 또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아직 주식을 팔 때가 아니며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많은 분들이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시장을 본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타고난 성정 자체가 되게 어퍼머티브와 긍정적이고 포지티브하니까 주식시장도 그렇게 보는 경향이 좀 강한데 일단 저는 시장이 아직 꺾이지는 않았다. 반도체가 꺾이지 않는 이상 이 시장은 반도체로 시작해서 반도체로가 결판을 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먹을 게 남아있다. 썸머넬리의 마지막 3분의 1 토막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끝까지 추적해서 견디면서 먹고 나와야 할 것이라는 제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금일 주가 추이를 보면 다우는 0.89 굉장히 막판이 많이 올랐죠. 0.89 나스닥도 0.49 막판에 들어 올렸습니다. S&P 500도 0.67 그래서 끝이 그날의 시장의 기운을 이야기하는데 미국의 세계 시장 모두 다 막판 끝이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으로 끝나면서 아시아 시장 특히 한국 시장에도 오늘 시장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 하루다. 미국 시장이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금융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법원이 미국 FTC 우리 같은 금융이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블리자드 인수에 청신호가 켜졌다. 영국의 임금 상승률이 가속화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1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영국은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은 모두 CPI가 안정을 찾고 심지어 중국은 디플레이션까지 걱정할 정도인데 이놈의 영국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브렉시트의 영향이 큰 거죠. 네, 독일 7호 경기 기대지수가 마이너스 14.7을 기록했다.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고 있다.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유럽이 올 5월까지 주가지수가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조건부 신속 가입을 합의했다. 구체적 일정은 빠져 있습니다. 나토가 만장일치제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스웨덴 같은 나라도 터키의 방해로 이제 나토 가입이 어려웠는데 이제 어제 합의를 본 거죠. 네, 트루키에가 미국에서 F-15 전투기를 사고 싶었는데 여러 블락이 있었던 거죠. 이걸 허용해 준 대신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바꾸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 스웨덴은 쿠르드족에 대해서 좀 완화적인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터키와 상당히 마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서로 맞바꾸며 해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철저하게 자국 국익 위주의 외교를 하는 걸 보면 우리가 배울 점이 너무 많죠. 너무 미국에 줄 서는 것도 문제이고 너무 중국에 줄 서는 것도 문제이고 이 밸런스를 맞추는 균형 과정, 이 균형 과정이 외교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가 4월 이후에 최고다. 수요 증가가 기대 중이다. 그동안 이제 중국의 경기 침체라든지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반영이 되면서 유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제는 고용이라든지 이런 지표를 보면서 경기 침체는 아니다. 중국도 이제 경기 부양책을 쓸 것이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강하게 적용이 되면서 유가가 다시 74달러까지 제 기억은 올라오는데 그동안
유가가 계속 70달러 이하로 움직이는 모습 때문에 CPI를 잡을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됐는데 다시 걱정스러운 부분이 생겼습니다. 네. BTIG가 현재 미국 주식이 밈 주식이 상행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 BTIG는 미국의 금융 분석 기관인데 여기서 빔 주식이 자꾸 상행하는 모습은 좋은 현상이 아니다. 시장에 대해서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CFRA도 미국 유명한 리서치 회사인데 미 증시 포모 현상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뭐 좋은 면도 있지만 뒤집어 보면은 포모 남도 하니까 나도 하는 거, 나도 여기에 빠질 수 없다 이런 현상은 결국은 무너지죠. 펀더멘탈과 이런 데 기반하지 않고 감성에 기반한 주식시장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챗GPT 상업자 샘 올트먼이 소형 원전 스타트업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소형 원전 SMR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미국이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계열에 있는 애들이 이런 정도를 좋아하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 SMR을 뭐 키우는 프로젝트 국가 기관사 추진 사업을 어제 발표를 했죠. 이런 면에서 원자력 시장 관련 기업들이 다시 꿈틀꿈틀하는데 이게 과연 일시적인 거냐 또 가다가 마는 거냐 이런 생각들이 많은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정부가 전 정부를 뒤집으면서 원자력에 대해서 많은 방점을 두고 추진을 하는데 사실 지금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죠.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달러 지수는 101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 한 번으로 마지막이지 않겠는가. 7월이 이러한 것들이 강하게 반영이 되면서 달러가 103에 있다가 101까지 하락하는 달러 약세. 그러면서 이제 어제 위안화가 강세로 돌아서고 원화도 강세로 돌아서면서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된 부분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 가격은 살짝 상승하며 1936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미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가 4.898까지 하락을 했네요. 네, 어제는 3.6bp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10년짜리가 4%가 깨졌네요. 3.981, 2.6bp 하락. 10년짜리가 4%를 깨고 내려온 게에 대해서 뭐 이런 성장주라든지 제약바이오와 같은 금리에 민감한 기업들의 상승에 나름대로 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앞에서 WTI 이야기를 했는데 WTI는 74.81달러까지 상승을 한 모습,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테슬라는 0.07% 상승 269달러, 애플은 0.31% 하락 188달러, 엔비디아가 0.53% 막판에 살짝 돌려냈네요. 지금 420달러에 대해서 옆으로 기면서 정중동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의 엔비디아 발표는 8월이죠. 네, 2분기 실적은 8월입니다. 우리하고 좀 다른데 그때까지는 엔비디아는 추측과 그리고 기대감 또 미국의 IB들의 그런 분석 보고자료에 많이 의존할 것 같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쓰러지지 않고 나름대로 420달러에서 강하게 바닥을 형성하면서 버티고 있는 모습은 글로벌 반도체라든지 GPU, AI 관련된 HBM이라든지 이런 시장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다른 반도체 회사들은 다 주가가 올랐는데 하락했던 TSMC는 다시 100달러를 회복을 했네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34% 상승하면 63.32달러, 메타는 1.57% 상승하면 298달러, 메탈라가스는 300달러를 찍고 옆으로 좀 기다가 다음 단계로 한 단계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은데 메탈을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블록스가 5.98% 상승을 했네요. 44달러를 기록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도 3590달러, 여전히 3만 달러를 강하게 지키는데 최근에 비트코인의 상승에 대해서 점치는 사람이 많다. 어제 이제 12만 달러까지 4배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점치는 회사도 있었는데 제가 미치었다고 그랬죠. 네, 내년까지. 글쎄요, 한 3만에서 한 4만 사이를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은 내일 발표될 미국 6월 CPI에 모든 관심을 다 세우면서 시장을 지켜보고 있죠. 네. 그런데 미국 코 CPI가 왜 이렇게 높을까? 빠지지 않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나름대로 애널리스트가 쓴 것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왜 미국 코 CPI는 빠지지 않을까? 먼저 이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하는 것은 7월에 FOMC 회의에서 금리를 한 번 인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9월 FOMC는 7월 이후에 7월, 8월, 9월 세 번의 CPI를 확인한 후에 열린다. 따라서 9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좀 낮는 게 아니냐, 이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좀 멀리 보고 시장을 봐라,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미국의 코어 CPI가 빠지지 않는 이유와 향후에는 코어 CPI도 하락할 것이다, 이 두 가지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했다는 거죠. 즉 9월 FOMC는 분위기가 다를 것이다. 연준의 추가 긴축의 가장 큰 이유는 코어 CPI가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추가 긴축을 지속하는 이유. 그러면 코어 CPI는 왜 여전히 높은 걸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코어 CPI가 높은 이유 대부분은 주거비, 쉘터에 있습니다. 주거비가 빠지지 않는 거죠. 굉장히 후행하는 후행성 지표죠. 주거비를 제외하면 코어 CPI는 3%대 진입에 있으면, 오 중요하네요. 주거비를 뺀다면 코어 CPI는 이미 3%대 진입에 있으며 코어 CPI 중에서도 스티키한 것도 3%대에 진입한 상태이다. 스티키한 CPI라는 것은 경기 변동성이 적은 구성 항목 중에서 경기 변동이라든지 이런 변동성이 적고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CPI를 스티키 CPI라고 하죠. 그런데 이 주거비가 대표적으로 거기에 속하는데, 그런데 주거비는 가을부터 하락이 시작되어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후행해서 빠질 거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반기에 헤드라인 CPI는 하락이 멈추면서 3%대 부분에서 머물 것으로 보이지만 코어 CPI는 여름 이후 하락이 본격화되어 가을 이후에나 3%대의 하락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9월, 10월 정도로 가면은 CPI는 전체적으로 우리를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긴축의 원인이 됐던 코어 CPI도 빠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어 CPI가 빠질 수 있는 그 전조 증상은 ISM 제조업 지수라는 서비스업 지수 중에서 가격 지수가 이것을 대변해주고 있다. 가격 지수가 하락을 했다는 거죠. 7월 FOMC 26일 FOMC가 열리는데 CPI 발표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지만 9월에서는 CPI를 3번 더 추가 확인하고 열린다. 9월 FOMC에서 코어 CPI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한 후 개최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가을에 증시를 억눌렀던 긴축 우려가 가벼워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썸머랠리의 연장이라든지 그리고 9월 초까지, 가을 초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무너지거나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CPI에서 코어 CPI, 연준은 아직 높은 코어 CPI 주목을 하고 있다. US 코어 CPI가 5.3이었죠. 네, 5월 말 기준으로 YY로 6월에는 5%까지 하락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4자만 보인다면 시장은 뭐 흥분할 수 있죠. 네. US 코어 CPI가 5.3 정도이고 여기에서 쉘터 주거 비용을 빼면 3.4라는 거죠. 네, 굉장히 좋은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US 코어 CPI가 5.3에서 스티키한 CPI, 쉘터를 제외한 나머지 스티키한 CPI를 가지고 코어 CPI를 재봤더니 3.9까지 빠지더라. 그래서 쉘터, 즉 주거비만 빠진다면, 그리고 이 주거비가 가을 이후에 후행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의 긴축에 대한 공포는 어느 정도 사라지고 있다. 사라질 것이다. 이 부분에 배팅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집값이 주거비에 1년 선행하는데 이걸 보면 주거비는 내년 초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네. ISM 제조업 지수와 CPI, 여름 이후에 헤드라인 CPI는 하락이 멈추고 코어 CPI는 하락이 본격화될 것이다. ISM 제조업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네. 특히 이 검정계 이제 CPI 중에서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 그 상품들이 속해 있는 CPI를 뺐을 때는 이렇게 하락을 하는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죠? ISM 서비스 지수도 낮아져 있고 여기서 쉘터를 빼면은 이렇게 낮아진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에서 상품, 제조업 중에서 서비스 이러한 것들을 중에서 주거비 등을 빼면 이렇게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US CPI 중에서 상품 가격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했다는 것은 전조 증상이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서비스에서 쉘터를 제외한 지수도
이렇게 하락을 한 모습들은 시장에서 쉘터, 즉 주택지수만 좀 빠진다면 충분히 가능한 싸움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결론 봅시다. 미국 시장이 오늘도 반등의 모습을 나타내며 상승을 이어지며 한국 시장에도 어제에 이어서 단기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반도체, 전력기기, 원전관련주 등 전일 강세 종목들이 추가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매도의 시기가 아니며 썸머랠리의 마지막 단계가 한 번 더 남아있어 당분간 지속 존버라는 본버가 아니라 존버라는 기존 부위를 강하게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자, 비오는 수요일에는 빨간 불기둥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이루어지기를 추천해 봅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친구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상담이 좀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매일 추천 종목이라는데 관심 종목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저희 카페가 여러분들에게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좀 우리가 가진 종목 위주로 반등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못 살겠어요. 진짜 남들 다 오르고 내 것만 오르지 않았을 때 이 박탈감은 정말 대단한데 어제 오늘 좀 우리가 가진 종목 로봇, 폐배터리, 반도체 이런 종목 위주로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밖에는 비가 오지만 우리 마음에는 햇살이 쨍쨍쨍 고속도로를 달리는 그런 멋진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